반갑습니다. 예, 현대사 울산 이기원입니다. 자, 오늘은 끝냅시다 이거. 예, 기초 운동학 공식 R값 구하는 공식이요. 그리고 요거는 요마크 공식이고요. 요거는 휠리프트 공식입니다. 얘는 보행자 전도 공식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 중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 말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길기만 길지 그건 복잡한 거 아니고 1 더하기 2는 1 다시 더하기 2 다시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건 복잡한 건 아니고, 보행자 전도 공식하고 이륙추락 공식, 원공식이 제가 보기엔 우리가 사용하는 운동학 공식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2011년도에 합격할 때 이 보행자 전도 공식의 유도 과정을 거짓말 안 하고 한 30-40번 썼습니다. 계속 썼어요. 계속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20번 정도 뭐 뜻도 모르고 하여튼 막 계속 쓰니까 이러면서 이해가 돼. 한 30-40번 썼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행자 전도 공식을 돌돌돌 외웠어. 물론 2008년도 시험 칠 때도 이거 외웠어요. 막판에 이거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외워야지 이러고 시험 치기 전에 따르르 외웠어요. 외웠는데 2008년도는 안 나왔어요. 근데 까먹어. 지금도 까먹어서 이거 안 보고서는 못 써. 그래서 보고 썼어요. 근데 사실 R값 구하는 공식도 보고 썼어요. 맨날 헷갈려.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런데 자 2분의 m인지 n분의 n인지 이것도 막 헷갈려. 시험용과 막 헷갈려. 근데 보세요. 보행자 전도 공식 길고 어렵잖아요. 제가 오늘 얘들이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요거 이제 풀이도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휠리프트는 사실 나도 잘 몰라서 휠리프트는 그냥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설명 못해. 내보다 더 설명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서 배우세요. 자, 그리고 얘도 A는 R분의 V 자승이라는 각속력 뭐쩌고 원운동에서의 각속력 어쩌고 이런 게 나오는데 복잡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쉽잖아. V는 루트 A야. 안 어렵잖아요. 자, 얘는 유도할 수 있어요. 얘도 유도할 수 있고. 자, 일단은 유도해보고 오늘 끝냅시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몇 페이지죠? 1, 2, 3, 4페이지가 요거까지 하면 4페이지가 넘어가고, 그리고 5페이지에서 에너지 부분 2일 이런 거 다 있고, 충격량, 운동량은 사실 어려울 거 없잖아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얘만 좀 하면 무게, 통과, 피타고라스 삼각형 다 했잖아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만 하면 2014년 2차 4번 25점짜리 문제, 그거 평면충도, 직각충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얘랑 얘가 나오는 R값이 뭐냐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원의 중심에서 원까지 이르는 최단거리의 거리 이런 거요. 하여튼간에 요 R 반지름, 소음자 R은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가 쭉 끄면 이쪽에서 중심을 지나서 반대편 맞은편까지 가면 이 원의 가장 긴 길이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끄면 얘보다 얘가 더 길겠죠. 그죠? 가장 긴 거죠. 그죠? 중심을 지나는 선이. 이거는 대문자로 R, 지름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R이 지름이냐? 아니에요. 우리 공식에서 쓰는 대문자 R은 얘야, 얘. 얘를 대문자 R로 표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곡선 반경 R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문제를 보면 요마크를 발생시킨 차량의 요마크의 궤적을 따라서 측정을 해보니 현의 길이가 얼마고, 그 다음에 현의 길이가 이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요마크를 쭉 발생시켜서, 그럼 이 각은 처음에는 커요. 크다가 작아져.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깔끔한 요마크만 있으면 좋은데 뭐 요마크도 막 여러 형태로 발생되죠. 어쨌든 시험이니까 풀 줄 알아야 된다 이 문제니까요. 자, 현의 길이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 꺼. 일정한 점에서 꺼서 여기 끄면 안 되지. 여기 속도를 알아야 되잖아. 미안합니다.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끄다 칩시다. 차가 여기 있다 칩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발생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의 일정 부분을 잘라서 여기까지 자르면 요거를 갖다가 호라고 합니다. 요 마크의 궤적이죠. 근데 이거는 차량 그러면 어느 타이어를 기준으로 할까요? 왼쪽 앞 타이어, 오른쪽 앞 타이어, 왼쪽 뒤 타이어. 근데 그 타이어들의 궤적을 측정해서 뭘로 하냐면 차량의 무게 중심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서 그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요만큼 흔적을 쭉 재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차량의 무게 중심의 이동 궤적을 끄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요만큼을 그때 측정했다라고 그냥 문제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거 가지고 또 따지지 말고. 자, 이 요만큼의 궤적이 호입니다. 근데 요걸 딱 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쫙 끄면 요게 현이에요. 현이고 이 현의 중심에서 호에서 현으로 수직으로 내린 이 선 요거를 M이라고 합니다. M이 뭐냐? 한자어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게 많기 때문에 일본 영어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종거라고 합니다. 중앙종거. 중앙이죠. 중앙의 종으로 이 거리. 예, 중앙종거라고 합니다. 이게 M이에요. 예. 현의 길이 이게 C입니다. 왜 C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C입니다. 요 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C 있고 M 있고 차량이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킨 지점에서부터 일정 거리까지 딱 꺼가지고 쫙 해가지고 요 거리를 측정하고 그리고 요 현의 중앙에서부터 중앙 종거를 딱 재면 이 차량의 이 회전 반경 이거 원이라고 합시다. 깔끔한 원이라고 합시다. 갈수록 급해진다 했지만 아주 멀리서 이렇게 끄면 이렇게 각이 작아지겠지만 이거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딱 끄어버리면 이건 그냥 거의 원에 가깝다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이따만한 원이다라고 보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원까지 이르는 뭐 얘가 좀 길지만 똑같다 칩시다. 이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곡선 반경입니다. 곡선 반경. 이 곡선의 반경 동그라미거든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자, 곡선 반경을 구하는 공식은 얘랑 얘만 측정하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이거 직접 끄면 되지. 그런데 직접 끄면 되는데 얘가 길이가 뭐 1m, 뭐 30cm 이런 게 아니라 몇십 미터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거를 끄어보려 하면 여기 건물 있고 막 숲 있고 막 못 끄어요. 그래서 요거를 측정해서 요거를 계산해내는 그게 얘입니다. 그리고 곡선 반경을 계산해내고 나면 여기서의 횡방향 마찰력 횡방향 마찰력이 뮤지. 이 차량이 일정 속도로 곡선 주행을 하는데 그러면 차량이 곡선 주행을 하게 되면 원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원 밖으로 튕겨 나가려는 힘이 발생하고 그거를 지지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은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그런데 이거를 지지해서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면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은 요 상황에서의 구심력은 노면의 마찰계수겠죠. 그런데 이거를 벗어나는 원심력은 뭐냐? 속도. 그래서 이 속도가 이 노면의 마찰력의 범위 이내에서 이 속도가 유지가 되면서 회전을 하면 이 요마크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쭉 곡선 주행을 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면 이 바닥에 노면 마찰력을 이 횡방향 차량이 제동하면 종방향 마찰력이 생기죠. 제동하면 내가 가는 방향으로 종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기면서 차가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곡선 주행을 하는데 옆으로 미끌리는, 우리가 이렇게 산길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막 꼬불꼬불 가다 보면 끼끼 이런 소리 나잖아요. 타이어가 옆으로 약간 미끌리는 소리죠. 그 횡방향 마찰력을 급격하게 넘어가 버리면 왁 돌아버리면서 차가 옆으로 미끌리면서 차가 돌아버리죠. 이렇게. 그게 요마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횡방향 마찰력 그거를 가속도 요것도 원래는 음수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양수값을 줍니다. 자, 예고한다고 해놓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시간 다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보세요. 얘는 반지름이고 얘는 건 반지름 아니야? 얘도 반지름이죠. 반지름, 얘도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얘가 직각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직각이지. 그죠? 얘가 뭐예요? 직각 삼각형이죠. 그죠? 요거는 뭐야? R. 요게 M이잖아. M만큼 뺀 거죠, R에서. R 빼기 M이죠. 그럼 요거는 C인데 반이니까 2분의 C죠. 따로 그려볼까요? 우리가 흔히 좀 보기 편한 요게 R-M이고 요게 R이고 요게 2분의 C예요. R 값은 R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잖아. 아니지 R의 제곱이 그거니까 루트를 씌워야 되죠. 네. 맞죠? R의 제곱은 R-M의 요거의 제곱 더하기 2분의 C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유도 과정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를 분배 법칙으로 풀어내는 거 할 줄 아시나요? 할 줄 모르시면 주변에 중학생 있으면 중학생들 물어보세요. R의 자승은 설명해주자. R-M 여기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R-M 곱하기 R-M인 거잖아요. R-M의 자승이라는 얘기는 X 자승은 X 곱하기 X라는 얘기잖아요. R-M의 자승은 R-M 곱하기 R-M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이렇게 계산해요. 다 더하는 거지. 자, 얘 곱하기 얘를 먼저 써요. 자, R의 자승 더하기 얘 곱하기 얘예요. 근데 이게 음수야. 그러면 이거 음수가 되겠죠. 빼기 RM이고 그럼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M 플러스 R 그러면 마이너스 RM이고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의 자승은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M의 자승 그러면 R의 자승 마이너스 RM이 두 개잖아. 2RM 플러스 M의 자승이에요. 요거를 바로 이렇게 적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뭐 중학교 기본 과정. 자, R의 자승 마이너스 2RM 플러스 M의 자승 더하기 2분의 C의 자승이면 얘도 자승 다 해줘야 돼요. 4분의 C의 자승이에요.
잘 안 나와. 자,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R의 자승 땡땡. R이 여기 있죠. 얘를 1로 넘겨야 되겠다. 2Rm은 M의 자승 플러스 4분의 C의 자승이에요. 그러면 R만 남겨놓고 2M을 넘겨야 돼. R은 자 2M이 넘어오는데 언놈을 나눠줘. 곱하기니까 넘어오면 나누기가 돼야 되잖아요. 언놈을 나눠줘. 얘만 나눠줘. 한 놈만 나눠주면 삐진다 했죠. 둘 다 나눠줘야 돼. 자 그러면 2M분의 M의 자승 더하기 2M 곱하기 4 결국은 8M이네 그죠? 네. 8M분의 C의 자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C의 자승이고 요거 M 자승 털고 자승이 앞으로 오는 게 좀 보기가 좋겠죠. R은 8M분의 C의 자승 플러스 2분의 M이에요. 자, 요거예요. 유도하는 과정.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봐도 이해 안 돼? 두 번 보세요. 두 번 봐도 이해 안 되면 세 번 보시고. 제가 보행자 전도 혹시 몇 번 적었다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유도 과정이 한 페이지 돼요. A4 용지로 한 페이지. 빽빽하게 한 30-40번 적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양심에 손을 걸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더라. 근데 이해하고 보니까 사실 이걸 그때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지 싶었어요. 근데 그건 지나고 나서 얘기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설명 다 해놨어. 내가 설명 안 해준 거냐? 아니요, 설명했어요. 설명한 그 영상을 보고 이해가 되는데 해볼려니 안 된대. 그건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한 거지. 그래 알겠네. 그래. 그러고 이제 문제 풀리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알겠네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이해한 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건 그냥 강의를 들은 거고 내가 이해를 했다라는 것은 그 들은 강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데 그 강의가 바탕이 되어서 내가 이 문제를 이건 참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바로 딱 풀 수 있다.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려면 강의만 듣고 그래 이거 말 잘하네 저 사투리 봐라 이라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풀어봐야 돼요. 직접 풀어보고 써보고 연습장 마트에 가니까 연습장 싼 거 많던데요. 좋은 거 쓸 필요 없어요. 안 좋은 연습장 사세요. 얇잖아. 뒤에 번져가지고 잘 안 보여. 그러면 싸잖아. 그냥 한 장에 한 명만 써 그냥. 예.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쓰고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해가 되려면 기본이 뭐가 돼야 되냐? 풀어서 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왜 떨어졌냐? 많이 해봤어. 근데 많이만 했지 그거를 정확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 많이만 해봤다는 거예요. 했던 걸 또 하니까 당연히 풀 줄 알지 했던 건데. 근데 새로운 문제를 딱 접해서 내가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새로운 문제를 딱 접하니까 이거를 내가 잘못 생각해서 거꾸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요. 자, 사실 요마크 공식 V는 AR은 설명할 게 없어요. V는 루트 AR 그냥 외워보세요. 죄송합니다.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원래는 원운동에서 이 값속력 R은 A분의 V 자승 뭐좀 이래가지고 뭐 막 나오는데 그냥 외워보세요. 요마크 공식 V는 루트 AR 좋잖아. 외우기 쉽잖아. AR에서 A는 FG 뭐 저기 3번 공식에서처럼 F가 뭐 저기 마찰력이니까 막 반대 방향으로 자니까 마이너스 그런 거 없어. 그냥 F지. 플러스값. 자 그래 하시고 필리프트 공식 이것도 유도할 줄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디서 봤는데 차의 이게 축의 축 타이어예요. 앞 타이어. 이건 지금 정면에서 본 모습인데 예를 들면 자 이 차량에 차가 이렇게 있다 치면
앞 타이어 요 앞부분이요. 뒷 타이어 있다 치면 요 사이가 뭐냐? 요 사이가 타이어와 타이어의 사이잖아요. 타이어 중심과 타이어 중심이요. 이거를 타이어륜, 사륜차, 뭐 이륜차, 사륜구동 이런 거 하잖아요. 이륜구동은 요즘 보통 승용차는 앞바퀴만 돌아가는 거죠. 뒷바퀴는 따라오는 거고 그냥 굴러오는 거고. 사륜구동은 뒷바퀴도 힘이 가해지는 거죠. 자, 이륜, 그때 그 륜이에요. 륜. 자, 륜이니까 두음법칙으로 윤거라고 해요. 윤거. 윤건이 아니고 윤거. 윤거는 우리 친구입니다. 자, 윤거. 타이어와 타이어의 사이 거리 윤거. 이게 윤거. 그러면 여기 타이어 이거를 연결하는 이 축 있잖아요. 축. 이 축과 축의 사이는 뭘까요? 축거. 예, 그래요. 자, 윤거 축거. 자, 이 휠리프트 공식에서의 저 TR은 뭐냐면 이거 차가 죄송합니다. 그 그림을 좀 제가 그림이 서툴었어요. 앞에 앞유리가 이렇게 있고 보닛이 있고 자 정면에서 본 거예요. 정면에서 이 윤거 타이어 중심과 타이어 중심 요 사이 이게 TR이에요. TR 윤거 그리고 차의 무게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 중심과 땅바닥과 차량 중심과의 요 높이가 h. 자, TR하고 윤거하고 높이하고 이 높이는 차량 무게 중심과의 높이예요. 무게 중심과의 높이. R은 뭐예요? R은 뭘까? 너도 모르겠네. 아까 했잖아. 곡선 반경. 차가 이 회전 운동을 하는데 그 곡선 반경. G는 중력각도. 뭐 어려운 거 없죠. 보통 윤거는 문제에서 주어져요. 이런 문제 풀 때 차량의 윤거는 얼마다 주어지고 그리고 차량이 뭐 이렇게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뭐 전도되었다. 전도되지 않는 최소한의 선의 반경을 구해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거 이해 못해요? 연습하세요. 자, 어쨌든 휠리프트 공식은 회전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미끄러지든 안 미끄러지든 자기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이 무게 중심이 회전하는 쪽의 반대 방향 쪽으로 힘이 원심력이 쏠리면서 왜냐면 차의 무게 중심은 높으니까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으니까 쏠리면서 타이어가 끄떡 들리는 그게 휠리프트. 그러면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리다가 다시 복원되면 다행인데 들려서 넘어가 버리면 전도되는 거죠. 전도되지 않는 뭐 속도를 구해라. 뭐 예를 들어 곡선 방향 몇 미터인 도로에서 전도되지 않는 최소한의 선해방 뭐 속도를 구해 주행 속도를 구해라. 뭐 이런 거. 최대한의 속도를 구해라. 뭐 이런 거.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차 공식에서 사실 이런 게 나온 적은 없어요. 요마크나 R값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 나온 적 있어요. 그리고 자 보행자 전도 공식. 시간 보고 23분 끊어.